요즘 사람들이 결혼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며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아는 대기업에서 한 자리를 꿰차고 있고요. 상사에게 직접 프로젝트를 하나 받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러한 제 모습을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있었어요. 제게 딱 하나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연애 경험이 남들보다 너무 적다는 것이었죠.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제게요. 내 나이에도 대학교에 잠만 자고는 남자라고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제게 연애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꿈만 쫓으며 살다 보니 일 이외에는 연이 없다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런 제게 안타까웠는지 제 중학교 친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친구가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연락했어요. 그래. 너 요즘 사람들은 만나고 다니니? 저번에 내 결혼식에 와서 바쁘다며 눈 한 번 비추지도 않고 정말 섭섭하다. 아, 미안해. 이번에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시간이 정말 부족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먼저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지? 넌 정말 내 친구라지만 돈을 그렇게 벌면서 어떻게 쓸 거니?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남자 한번 만나볼래. 진짜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내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야? 나는 아는 사람 친구인데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아. 물론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친구는 계속해서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거야. 연락이 왔고 나는 친구의 부탁에 못 이겨서 친구가 만든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거기서 제 운명을 만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처음 본 남편의 모습은 옛날 청년의 모습이었다. 친구의 말처럼 굉장히 예의 바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만나자마자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고 우리는 그렇게 1년 반 뒤에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제게 고백을 하게 됐다.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 줄래요? 부들부들 떨면서 프로포즈하는 남편의 모습은 당시의 나에게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긴 시간을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결혼을 승낙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는 이미 서로의 부모님을 인사하고 시댁 식구들과도 만나봤던 시점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제가 혼자서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도 남편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버는 며느리를 매우 환영했다가 오히려 제게 정중하게 대해주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특히 시모와 시누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하게 대해줬는데 그런 모습이 부분적으로 좀 과한 것 같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정도였어요. 결혼 전 하루, 미리 시세님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찾아갔던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결혼 전에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혹시 섭섭하실까봐 선물도 함께 가져왔답니다. 어머, 왜 그런 걸 챙겨왔어? 그래도 감사하구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너처럼 매우 성실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집에 왔다 자랑하고 다녔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보다 어린 남편과 결혼, 승낙해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겨우 2살 차이지만 오죽 나이가 찼죠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따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요즘도 진심으로요. 시대의 나이는 무슨 소용이야. 말대로 겨우 2살 차이일 뿐인데 오히려 너처럼 잘하고 능력도 좋은 새 아가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온다니. 우리야말로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시모는 항상 저를 보면서 돈을 잘 버는 며느리, 능력 좋은 별이라고 말해주곤 했는데 그게 기분은 좋으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다가는 말이죠. 저도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언니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직장 하나를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세요. 왜 굳이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쟤를 비행기에 태워주려고 노력하는지 모를 정도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요.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댁에 가서도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칭찬들이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결혼한 후에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하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이 두 사람의 속내를 알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이 계획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30대 후반에 곧 40대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늦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늦지 않게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결혼 후엔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2살 차이였지만 둘 다 아이를 원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그것을 고민해왔습니다. 3년 차에 아이를 가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게다가 요즘은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저 모두 최대한 아끼며 절약하는 생활을 신혼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신혼여행도 신중히 준비하여 다녀왔죠. 그 의의와 복병이 있었습니다. 꿈에도 몰래요. 이것은 바로 시댁이었죠. 시댁에는 이미 남편과 함께 나눈 계획을 시부모님께 알려드렸는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제게 이것저것 부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시작된 부탁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라 생각했던 사소한 부탁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음식 배달 어플로 식사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말하길 자기가 맛있게 먹고 싶다고 할 때 깜짝 선물로 족발을 저녁 시간에 미리 시켜놓는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며느리가 어디 없나요? 어머니께서 배달을 한번 드셔보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드릴 수 있죠. 그 식비는 얼마든지 들어갈 테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문해 놓겠다고 어머님 그날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과 우리 젊은 사이엔 전자기기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좀 시켜주면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한두 번씩 배달해드리고 싶어요. 음식을 주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모의 반응이 좋아서 저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요. 저번에 내가 주문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얼른 사진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어. 친구들이 능력 좋은 면허를 얻었다면 너무 부러워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다행이네요. 열심히 찾아서 주문한 보람이 있어서 저야말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머니 아버지도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시비를 거는 사람인 것 같아. 요즘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가 주문해줬던 그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손도 대려고 하지 말아줘. 괜찮다면 저번에 그 족발 다시 한번 주문해줄래? 아늘래 에이 그런 건 그냥 막 말하셔도 괜찮아요. 그거 얼마나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전화로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시켜드릴게요. 처음에 한두 달은 그러려니 하면서 시모가 말하는 음식들을 다 주문해서 배달시켜드렸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도 밖에서 외식하는 일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족발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10만 원이 넘는 랍스타를 먹고 싶다며 무리한 욕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마는 이런 욕구를 해왔냐고 해도 그건 아니었어요. 신우 역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자주 해왔다고 말이에요. 하셨는데 4살이나 어린 동생인 신우는 제 남편이 정말 귀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는 평소에도 우리 부부 집을 자기 집처럼 오가면서 이것저것 하고 그랬는데 저도 연애 시절부터 신우와 잘 지냈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아가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싶었더니 왜 남의 안방에서 이러고 있어? 게다가 내 옷장을 열어보고 있는 거고. 언니, 이거 혹시 새로 샀어요? 돈을 엄청 잘 보는데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우리 오빠는 이런 브랜드도 몰라. 제가 꼭 부탁을 해야 생일 선물로 주더라니 정말. 내 오빠한테 말이 없네. 눈치가 제로야. 당당하게 안방에서 제 옷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새빛과 은은한 조명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의 방문식 가게들. 신호위 고미를 지닌 명품들을 살펴보다가 이런 마음의 작은 술법이 끼어든다. 이는 무슨 일이길래 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가? 우리끼리 친했다 해도 이 정도는 너무 넘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남편의 동생이자 아직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몰래 명품 하나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이쁘다에 항상 취하거나 다른 건 거들 뿐만 아니라 이 명품을 이제 갖는다는 순간 바로 취해로 일로 이어질 수밖에. 돈 쫓다가 커리어를 포기하고 왜 오빠처럼 비싼 가방을 갖고 싶다며? 남자들의 시선이 점점 사로잡히면서 실제로 나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오빠처럼 착각 시터한 남자들이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게 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세상의 걸그룹을 어눌 언니를 제공해준 우리 오빠에 대한 생각 때문인가? 이와 같은 명품 역시 가능하다면 갖고 싶다는 그렇다면? 구경해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매우 만족합니다. 그래요. 일단 알았으니 그것을 내려놓고 나중에 아가씨가 제대로 된 취업을 하면 내가 한톡을 보낼 거예요. 지금은 명품보다는 취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정말로요. 이 말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취업을 한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 신호가 제 물건들을 뒤질 때에도 저는 그저 귀엽게만 보였어요. 제게는 어린 동생처럼 보이는 언니의 물건을 보고 눈이 빛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늦게 사회에 나갔기 때문에 신우는 아직 제 방에 있는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죠. 말이에요. 그런 신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결하고 명품은 나중에 생각해라는 의미로 동기부여해 줄 겸 말했는데 신우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 다음 날부터 취업 자리를 알아보더군요. 이때만 해도 신우 시원인 저라는 사람을 마치 집안의 영웅처럼 대접해 주곤 했어요. 매번 대단하다 능력 좋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에 남편도 좋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했을까요? 남편의 눈이 마치 질투하는 사람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를 제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때 그러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의 미래는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의 식구 모두가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는 것이었어요. 단 한 명 남편을 제외하고요. 말이죠. 이것은 정말 웃긴 일인데 신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르며 자신의 집에 뭔가를 선물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고 동생인데 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말이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느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시댁 식구들과의 외식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모가 좋아하는 족발집으로 가려 했었는데 시어머님의 표정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해요? 우리 오늘은 족발 말고 회를 먹으러 갈까요? 이번 외식은 내가 살게. 돈을 잘 버는 아들이 있는데 왜 족발 같은 서민 음식으로 저녁을 때워? 왜 족발이 뭐가 어때서? 어머님과 아버님도 족발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매번 먹으면 질리잖아요. 저번 주에도 족발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켜드렸다니까.
그럼 이번 주에는 다른 걸 사드릴 생각을 해야지. 우리 부모님과 동생도 회를 좋아해. 아무튼 오늘은 내가 사들 테니까 당신은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 돼. 이날 남편의 태도가 매우 생소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시댁에 뭔가 하면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매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는 항상 신호가 있었어요. 못 느끼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교묘하게 남편과 제 사이에서 둘 중 하나가 말하는 것들이 가격이 싸다 싶으면 더 비싼 것들 쪽으로 유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이가 없으니 둘이서 버는 돈은 생활하고 차고 넘을 정도였지만 남편은 약속했던 3년 차에 아이를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저도 해수익이 뚝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때를 위해라도 지금은 열심히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댁으로 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 계속 불만이 쌓이는 것 같고요.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요즘 왜 이래? 우리 어머니께 나가는 돈이 최근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 당신 동생도 마치 당신이랑 나랑 비싸고 좋은 것들 사주는 사람으로만 보고 우리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시댁에 돈을 퍼주며 살아야 해? 당신 뜬금없이 왜 화를 내? 그리고 내가 뭐가 어때서 당신도 처음에는 분명 우리 부모님께 해주는 거, 내 동생이 뭐를 사주는 거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우습지도 않아. 세상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는 건 생각해봐야 해. 예전에는 그랬어. 어머님 아버님 배달시켜주신 것 한 달에 한 번 기껏해도 20만 원도 안 되었지.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이 어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알아?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조금 깐깐하게. 왜 이래?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아깝게 여겨? 아무튼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시 드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간단한 식사를 했다가 서서히 고가의 음식으로 변했어. 게다가 어제는 고급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 주당 한 번, 그것도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드는 호텔 뷔페. 나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그저 어려워. 우리 처지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이 문제냐. 그래요. 우리도 잘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하나 사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내가 보다 더 잘 번다고 노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기가 왜 그쪽으로 향하는 걸까요? 지금이랑 싸우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둘뿐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애가 생기면 그때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당신과 버는 돈이라도 우리 현재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도 이렇게 벌고 있는데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어머니께 당신이 잘 설명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자 남편은 발끈한 표정으로 한 번도 제 앞에서 높여보지 않았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나는 당신보다 돈도 못 벌고 능력도 모자란 남편이라 미안해요. 그래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어서 그냥 가방을 들고 회사에만 가려고 해요. 오갔냐? 나도 당신처럼 더 많이 벌어보겠다 노력하고 있잖아.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왜 사람 말을 그렇게 왜곡해서 들어? 당신 요즘 대체 왜 그러는데 괜히 나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사람처럼 말이야. 나는 그저 지금 우리가 아껴서 살 때라고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애가 생기더라도 맘 편하게 유구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남편은 거듭된 제 말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얼굴을 했어요.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남편을 최근 들어서 저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같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충분히 남편을 타일렀는데 그런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제 이런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고 입만 뚝 내밀고 기분 나쁘다는 뒤는 팍팍 내고요. 그래도 남편에게도 이렇게 언지를 했으니 앞으로는 나아질 것 같았지만 불행하게도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너에게 우리 아이에 대해 뷔페에 가자고 했던 거 부담스러워한다며 거절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느냐고. 아이를 키우는데 10억, 100억이 들 거라고 말하는데 조금은 쪼잔하게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아깝다고 했던 그 명품 가방으로 대체하자고 했는데 뭐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금까지 주신 돈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 돈 다 합쳐봐도 차 한 대 안 들고도 남는 금액인데. 어머나, 그걸 내가 알아야 하나요? 그런 돈까지 내가 왜 알아야 하죠? 그리고 너는 정말 그릇이 작다. 그걸 다 계산해 봤구나. 우리 아들이라면 그런 건 계산도 안 할 텐데. 그냥 덥석덥석 하는데 푼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돈을 원하시면 저 이제 시댁의 발길 끊겠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이런 연락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뭐, 내가 그러고도 집에서 두 발 쭉 뻗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미한테 이렇게 대해? 너보다 어린 아들을 잡아다가 놓고 우리가 이 결혼 막았으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못했어.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무튼 제 결정은 방금 말한 것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희 정도 해야겠죠? 정도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겠어요? 시모는 잔뜩 화가 나서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그냥 시문을 쾅 닫고요.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은 꾸준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지만 모든 얘기가 저와 남편을 비난하려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옹군 시댁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 옆에서 계속 투정을 부리는 것을 멈추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고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을 확실히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우리 아이 계획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다루는 것이 당황스럽고 당신이 우리 집의 선물을 아끼는 것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이에 장모님과 장인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주면 돼요? 그러면 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해줘달라고 하셨지만 당신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그걸 말로 해야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 가족들이 당신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생각 좀 해봐야 해요. 닦아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겠죠. 아, 우리 부모님은 뭐 사주더라도 반응이 없으니 재미없어요. 당신도 바로 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데 당신은 우리 자녀의 계획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애 키우는 게 어디 그렇게 쉽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내가 더 잘 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누구보다 못 벌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도 밖에 나가면 누구나 존경하는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만을 커리어 후원하지 않는다고요? 나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마구간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때가 있어서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 말이 증기가 되었고 저희 부부의 놓치는 측정은 동일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못하더라도 5배는 더 벌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시댁에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버는 것 같아서 속이 다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씩씩하게 걸어오면서도 제 말에 토라지 하나 달았고 우리 부부의 언쟁은 이로 끝나길 바랐어요. 이후 남편과도 조금 거리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한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시댁에 밝게 꺼져가는 것이 한 1년이 넘어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요구는 없었냐면 솔직히 그렇지 않았죠. 자잘한 부탁 같은 것을 하긴 했지만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더 이상 시댁을 끊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신우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결혼식은 아니었고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면 미덥지 않아도 꼭 참석하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한번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간만에 시댁 가족들과 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족 모임이 있던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벤츠에서 내리는 신우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신호 급으로 지금 벤츠 하나는 커녕 국산 차인데도 감당하기 힘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얼른 벤츠 옆으로 다가가 신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에도 신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 말을 받아주더군요. 아가씨, 이게 뭐야? 설마 아가씨도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영끌이 모니로 외제차를 사겠다고? 이런 거 아니지. 차 보험은 누가 내주고, 아가씨. 월급에 벤츠가 가당키나 해 언니는 무슨 생각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오빠가 제게 해주신 것이라고요. 보험도 물론 오빠가 다 내어주시고 계시며 오빠가 제 남편을 말한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 남편이 돈이 많아서 이런 외제차를 갑자기 산 건 아니고요. 아가씨, 결혼할 분이 주신 거예요. 너는 오랜만에 12 얼굴 본 얘기가 돈 얘기밖에 없냐 할 말은 그만하고 올라가셔서 장가갈 분 앞에서 우리랑 관계가 좋다는 척이라도 해요. 아마도 우리 길을 가로막으려는 것은 아닐 테고요. 아니요, 아버님, 제 목소리는 높게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누가 주셨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제 남편이 이 차량을 안 사줬으면 그냥 저한테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말하면 되는 일이에요. 제가 큰 소리를 내건 말건 둘은 그대로 절 무시하고 가족 모임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요. 전 둘이 허둥지둥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의 벤츠에 뭔가 연관성이 분명히 있구나 의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수상했다는 말이에요. 시댁이 그래도 여유 있게 산다지만 벤츠까지 소화할 정도의 재력을 가진 곳은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도 이제 일하지는 마당에 무슨 돈으로 외제차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일단 시부의 말처럼 당장에는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다. 신우 결혼에 망칠 수 없으니 올라가서 매부가 될 사람과 사람 좋은 척 인사를 나눠야 해요. 헤어졌습니다. 물론 안부를 물었고 대화를 나눈 내내 머릿속으로는 그전에 보았던 벤츠의 신호만 생각했지만요. 저는 당장 따져 묻지 않고 그날은 그저 넘기기로 했어요. 밤에는 따로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져서 물어봤어요. 직접 질문하면 분명히 다른 말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당신, 아가씨가 벤츠를 산 거 알고 있었어. 아가씨는 무슨 돈이 있어서 벤츠를 산 거라던데. 그걸 유지할 수 있대. 이다가 을람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겠지? 아, 그거, 당신은 무슨 사람을 신용불량으로 만들 사람처럼 말하냐? 그것이 그 자기 남편들 남자가 이제 결혼도 하는데 같이 사용하자고 해서 사준 거래요. 동생이지만 정말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 최근에는 결혼도 능력이라고 하잖아. 역시 내 동생이야. 맞아. 그래, 근데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차에서 여자랑 매부가 같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버님께서도 같이 내려주시는 거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남자가 면허증도 갓 나와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초보자한테 운전을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 요목조목으로 따져서 말해야겠어. 남편의 말은 금세 논리를 잃고 허둥지둥하더라고.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는데도 어버버하며 말을 억지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나는 아니었어. 뭘 그런 걸 자세히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그날은 동생이 데려가겠다고 하네. 우리 부모님보다 그분들보다 연세가 많이 좋은 승차감을 경험시키고 싶었어요. 보세요. 근데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 슬쩍 매부에게 물었거든요. 근데 벤츠를 타는 것은 당연히 아가씨에겐 능력도 너무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매우 뿌듯해하면서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때요? 입 아프게 더 이야기해야 할까요? 가족 모임 장소에서 급히 헤어지는 것처럼 나왔지만 저는 몰래 매부의 명함을 받아서 그 번호로 따로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알 것 같은 사람은 매부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놀라셨죠? 방금 헤어졌는데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우리 아가씨가 타고 오신 벤츠 보셨나요? 평소에도 벤츠를 자주 탔어요. 아, 우리 데이트 때도요. 자주 타다 보니 얼마 전에 뽑은 차가 아주 잘 나가던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가씨가 벤츠를 샀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제가 일에 바빠서 요즘 시댁에 자주 못 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가씨 본인 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아가씨 월급으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한테는 본인의 앞으로 된 차라고 하던데 가끔 장인 어른도 빌려 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형님이 자기 동생이 결혼한다고 선물로 크게 한 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형님과 같은 가족이 된다니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걸 아가씨에게 선물이라고 샀다 이거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임도 있고 정신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전화도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더군요. 남편에게 물어보기 전 사실 이미 매부 사람에게 들어서 애게 벤츠를 사줬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알고 싶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에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대체 이 남자가 무슨 정신으로 저런 자동차를 사줬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저만 빼고 모여있는 가족 채팅방이었어요. 어린 짐작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전 채팅방을 보면서 웃음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의 일들에 전부 다 아는 상태가 됐다면 오빠는 계속해서 언니에게 무시당하며 살겠다는 건가요? 언니의 능력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오빠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왜 또 뭘 필요로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필요한 게 있다면 솔직히 말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오빠를 찾는다는 걸 알아? 속상해서 그런 건가? 이번에 나랑 결혼한 내 남자친구가 있잖아. 자꾸 언니의 직업이 뭐길래 그렇게 잘 나왔냐고 물어보지. 나의 오빠 능력도 좋다고 말하는데 언니보다 돈을 덜 번다고 말해. 어떻게 안 속상해 할 수가 없잖아. 매부부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어찌 자기 남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자기 오빠를 욕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 나의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우리 오빠도 능력은 좋은데 왜 몰라줘? 오빠가 외제차라도 하나 뽑아주면 내 남친도 오빠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오빠를 보게 될지도 몰라. 신우는 매우 온순한 남편인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결국 지금의 벤츠 하나를 사게 유도하길 했다는데 그런데 더 황당하게 만들었던 건 시모와 시부의 태도였어.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다가도 시부모는 맡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을 떠밀었어. 그 말이야. 그래, 너도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 없잖니? 먹튀해. 동생에게 좋은 차 하나 선물로 주면 쟤도 자신을. 남편이 될 사람에게 예에 바르냐네. 너도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뽑아냄이 너무 좋겠다. 엄마가 말한 대로 외제차를 한번 빌려주면 우리도 가끔 빌린다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닌가? 이런 기회로 내가 잘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가 왜 외제차를 사서 능력을 보여주는데 좋은 기회가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이야기가 넘어갈 것 같지 않다. 이런 대화를 봤을 때 내 남편은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은 것 같을까? 비싼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 같아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어나서 남편이 내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만큼만 노력한다면
지금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전 채팅창을 확인했을 때만 알겠지만 남편의 그것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께 그것을 물어보았을 거라 생각해. 당신은 아직도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보 같아.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사준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돈으로 샀는지,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덮었는지 말해줄래요? 내가 그것을 사준 거야? 어떻게요? 내게 남은 동생이 결혼한다고 선물로 사줬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니. 더군다나 매부가 되는 사람이 당신보다 내가 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정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당신 버는 거 알아요. 당신의 통장 잔액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그것을 산 건지 제대로 말해줄래요? 말하라고. 내가 지금 당신이 그거 샀다고 뭐라고 하죠? 돈도 없는 양반인데 그걸 왜 샀죠? 왜 그래? 그거 살 거라고. 나도 대출을 받았는데 왜 있던 돈이랑 대출 4천 내서 샀다고 했죠? 왜 최상급 제품으로 샀는데 아니고 그냥 굿이라고 다닐 만한 거 하나 구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할 일이야. 나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왜 대출 받아요? 정말 미쳤네요. 우리 올해 아이 낳을 것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대출 받았다고 이자는 누구 돈으로 내고 만약 임신한 뒤에 알게 됐으면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다 잡아놓은 물고기 빠지는 법 없어. 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책임 안 지지 않는다고 그랬나 봐요. 내일이니까 알아서 다 하라고 하세요. 알아서 할 거예요. 왜 그렇게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될 일이야. 내 돈으로 내 가족에게 좋은 것 하나 해준다는 게 아니야? 당신은 잘못 없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당신 가족들이 가져다 쓴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를 것 같아. 그 돈이 마치 자기들 돈인 듯 가져다 쓰는 것이 좀 미안해. 당신 그러면서 나랑 계획했던 돈들도 겨우 채워놓은 것 같아. 내가 뭐를 줄 알았냐고. 그런 당신이 안쓰러웠던 게 내가 미쳤던 거지? 아무튼 다 챙겨서 넣었어. 그렇게 모았으면 됐어. 내 돈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돈과 내 돈으로 하자. 우리 이렇게 살게 아니라 각자 살아. 그냥 우리 이혼하자. 에이고 뭐고. 지금 당신 꼴이나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나한테 말해. 꺼내라고. 전 이 말을 끝으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데 도저히 저는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자격지심에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자격지심을 느끼려면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양반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놀고 그랬으니 게다가 저렇게 불만만 툭툭 내뱉고 누가 자기는 노력했다는 말은 믿고 싶겠어요. 남편은 정말 제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남편은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카드 명세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처리했었어요. 장부도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챙겨주다 보니 본인은 제가 자기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다 안다는 사실도 까먹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도 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인간이 무슨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한다는 건지 남편과 이혼하겠다 선언한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헐레벌떡 제게 전하더군요. 이혼을 선언한 다음 날 당장 짐 싸고 친정으로 왔더니 전화 말고 저를 붙잡을 방도가 없었으니 말이죠. 시댁 사람들은 제가 자기들끼리 한 내용을 다 안다는 걸 남편의 전에 들었는지 마치 바짓가랑이라도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가 이혼하려 한다는 말로 너도 몰랐나. 옆집 그놈이 벤츠를 살 때마다 잘날 좀 부리면서 아들한테 자랑을 해.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데 왜 너도 이혼하려 하나? 이게 무슨 이유로 일로 이혼이야? 우리 집 사람들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화 풀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우리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새색시가 아니야?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제 남편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런지. 앞으로도 아들이 돈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게 하세요. 내가 3년간 잘 써서 깨끗하게 회복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손자 이야기 거들먹거리며 동정을 구하는 시댁으로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식구들이 지금까지 그 집에 간 돈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남자의 애를 얻어서 평생을 살 거라 생각하면 정말 꿈도 못 꾸게 싫었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요구했던 간의 영수증들을 미리 남편의 핸드폰에서 찍어 넘긴 가족 채팅방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죠. 솔직히 시댁에 들어갔던 제 돈은 모두 합치니 몇 천만 원이나 되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구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가족들은 열심히 피땀 흘려번 제 돈으로 아주 사치를 즐겼으니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이렇게 이혼하고 난 뒤로 그가 아껴줄 수 없었던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풀릴 것 같다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시는 부모님께 좋은 구경도 시켜드리고 아이 생각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커리어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왜 사람들이 결혼한 만큼 이혼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친구들처럼 꾸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직 가끔 전화를 하지만 이제 시댁이었던 그 집 방향으로 누워 자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 남편의 전화도 칼같이 받고 있지만 사람은 참고 살아가는 법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청장님은 불평이나 불만을 쌓아두고 살지 말 것을 권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파이팅하여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